의대 그리고 특목고에 IB가 필요한 이유는 최상위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의 변별력이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들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시험들은요, 결국에는 글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글의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오답 확인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읽은 것에 대해 요약을 하고 관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IB 수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관 교수 부원장 전수경이고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지금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를 생각했을 때 고입, 대입에 걸쳐서 IB 교육이 왜 중요한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앗이라고 하는 학위 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위를 수료하는 것 자체를 저희는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IB 교육 핵심 목표와 정신을 받아들여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어떤 가치와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IB 교육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글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 글이 나타내고 있는 사회상이라든지 혹은 그 글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게 좀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거나 에세이를 쓰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미 하나의 과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형태로 평가되진 않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것이 잘 반영이 됐는지 혹은 그 주제 핵심에 다가가는데 적절했는지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이런 평가 통합 반영이라는 과정 안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정답이니까 이것만 외워라 라는 형태의 주입식 교육과는 아주 거리가 먼 조금 전반적이고 입체적인 학습자 중심의 어떤 배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주고 평가하는 선생님은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1번이 정답, 2번이 오답 이런 형식보다 훨씬 더 깊게 그 학습자의 관심이라든지 어떤 성취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저희 KNS IB 수업이기도 합니다. 의대 그리고 특목고에 IB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최상위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의 변별력이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평가 그리고 평가들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영어 시험의 형태일 수도 있고 수행평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내신 관리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거나 거기에서 무언가를 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인데요. 거기까지 가기에 앞서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텍스트로 이루어진 정보를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특목고에 가서 혹은 의대 진학반에 들어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시험들은요, 결국에는 글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글의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고 틀렸을 때조차도 연습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오답 확인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문해력을 기르는 수업이 읽은 것에 대해 좀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 요약을 하고 관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진 것과 비교 분석하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IB 수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2번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인데요. 변별력 문제. 최상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그런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로 그 중에서도 1등을 고를 수 있냐, 그걸 가를 수 있는 문제를 내냐 했을 때는 결국 어휘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휘들은 입시 단어장, 수능 단어장에 나온 단어만으로는 안 되고요. 탭스를 비롯한 어근 단어까지 학습이 완전히 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IB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이든 비문학 작품이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휘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문제풀이를 하는 것들에 나오는 단어들과는 또 다른 것들이죠. 이 다른 것들이 단어와 뜻만 이렇게 봤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문장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본인이 요약 인용할 때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읽고 읽은 거에 대해 쓰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이 어휘가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의 수준이 높다. 그런 다음에 에세이 라이팅도 결국에는 정말 좋은 글을 잘 읽고 요약하는 것으로부터 훈련이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글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요, 모방 형태로라도 일단 시작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필자의 의도나 주장이 되는 본인의 생각이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분명히 그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글에 독자에게 이 내용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요, 이미 존재하는 글들을 통해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많이 읽어본 학생이 결국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문해력도 여기서 같이 상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도적인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실 수행평가는 무언가를 이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려는 입장을 취하진 않죠. 평가를 하려는 어떤 입장을 취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가 잘하든 혹은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든 그 다음 피드백은 없습니다. 다만 점수가 나올 뿐이에요. IB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어떤 피드백이 있고, 그 피드백이 반영되었는지 다음 과제에서 일종의 후속 조치로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유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도적 수행 능력, 나중에 내가 어떤 문학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매뉴얼로는 되지 않아요. 직접 해봐야 아는 거고, 시간 투자 대비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IB 교육의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B가 향상시키는 것은 이제 그래서 심화 지식이 있죠. 아까는 제가 어떤 수행 능력만 좀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글에 대해서 쓱 한번 읽고 책을 덮는 형태가 아니라 필기를 하고 요약을 하고 핵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다시 에세이를 정리해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건, 그리고 이 현대의 사회라는 것의 가치관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이 잘 알게 됐을 때 이것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분석하고 통합할 때 그 질문의 답변은 출처는 나의 머릿속 이렇게 끝날 수 없고요. 일종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 배경과 개별적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겠죠. 과거부터 현재를 알면 현재부터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문학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일종의 현대 시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한 기계와 인간과 같은 가치관에 대해서 배울 때도 역시 그 문학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비문학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IB 수업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들이 되었을 때 사실 근거를 가진 논리가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의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것, 별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IB 수업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인데, 근거라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해야 돼요. 그게 창의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를 내다볼 때 혹은 지금 현재의 어떤 풀리지 않은 미해결의 뭔가를 해결할 때 중요하게 쓰일 수 있죠. 그것을 창의라고 합니다. 조금 의미가 있는 발견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화 지식을 갖고 뭔가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 해결돼야 될 아직 미해결의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제안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있는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IB 수업을 듣는다고 이 학생이 AI의 어떤 윤리적 측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내놓진 않겠지만 본인이 그 의견을 이렇게 개진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어떻게 상대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선생님 그리고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토론 형태로 또 에세이 발표 형태로 이제 하면서 다듬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해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뿌리가 있는
성장하는 나무의 형태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있어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듯이 KNS IB라는 교육과정이 이 학생들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배움의 도구들과 기회를 통해 성장을 하는데요. 결국 그것들이 파릇파릇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게 어떤 평가 요소들과 많이 겹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고 그리고 외고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대단한 언어 실력을 가진 학생들, 모든 과목을 잘하지만 언어적으로도 넘사벽인 학생들이 가는 학교다. 이렇게들 인지하고 계신 만큼 건학 이념을 좀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학교 브로셔에서 보면 창의적인 세계 시민을 육성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창의라는 부분, 깊이 있는 사고력과 어떤 습득 능력, 이해 능력을 보는 것이고요. 세계 시민이란 말은 영어를 그만큼 잘해야 되는 시험이 나오는 학교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몰입형 영어 수업을 어떤 특징으로 하는 학교인데 객관식은 서논술형 그리고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들을 잘하기 위한 공인 인증 기준 같은 경우에는 토플 독해 만점 이상 탭스 어휘 최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고 서논술형 어떤 질문이 있었을 때 필자의 핵심 주장을 언급하고 글을 읽고 그에 대한 근거로 텍스트 A나 B를 인용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결론으로 쓰라 했는데 사실 그 서논수령의 답변이 저희가 말하는 고등 내신에서 서답형 그런 한두 문장보다 훨씬 유기적인 에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선 요약과 반영 그리고 새롭게 내가 연구하는 그런 IB 잉글리시를 통한 어떤 훈련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게 거의 똑같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KNS IB 핸드북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니체의 주장과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쓰고 인용된 신은 죽었다라는 메시지가 의도한 의미를 제시하시오. 이거 같은 유형이고요. 내용을 뜯어보면서 얼마나 거의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근거가 잘 반영됐는지 보는 것들입니다. 대원회고 같은 경우에도 수능과 토플 부교재를 모두 쓰고 이것들이 변형되거나 혹은 새로운 문제의 형태가 같이 제시되는 학교 시험이 있고 또 심화 영어 회화라고 1학기 때는 토플 리스닝 기준으로 딕테이션과 요약 정도, 2학기 때는 문학 작품에 대한 선택형 문제들을 푸는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결국에 필요한 거는 추론 능력, 문학적 분석력, 그리고 어휘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심형의 기출을 보면요. 수사학적 의도를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alliteration, metaphor, biblical allusion, extended metaphor 같은 것들이 이 중에 정답이냐 혹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냐 본문을 읽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서 답을 고르는 거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학 분석의 도구입니다. 결국엔 이 가장 기본적인 수사학적인 도구들 문학 작품을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같이 배우는 것이죠. KNS IB 핸드북인데요. 텍스추얼 에비던스는 본문에 제시된 형태의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배웠던 수사학적 의도에 대해 쓸 수밖에 없어요. 상징, 은유, 직유, 반복, 도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얼루전 같은 것들. 얼루전은요, 암시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내는 바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독될 수 있다. 이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꾸준히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문학적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샅샅이 배운 대로 찾아보는 연습들을 꾸준히 합니다. 외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 사고력, 분석력, 어휘력 요구 문제들이 높은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제가 여기 페이지가 다 허락하지 않아 다 하지 못했지만 1단락부터 이제 4단락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게 시험 문제 시험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융합형 문제가 나와요. 문법, 구조, 어휘 문제 등이 섞여 나오고 연설문 안에서의 수사학적 내용을 학습하고 화자의 어조 및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KNS IB에서 하고 있는 깊이 있게 뜯어보기, 텍스추얼 에비던스를 확인하기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언어로 소통하고 언어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이 트랙을 타고 있는 학생들은 넓고 깊은 어휘력을 일단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수사학적인 의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어떤 수사학적으로 전달의 어떤 효과와 효능, 문학 장치 및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 그걸 통해 현재의 어떤 사회를 이해하는 힘, 인간을 이해하는 힘을 굉장히 폭넓게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면접, MMI와 IB.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의외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질문 안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의료인이 가져야 할 혹은 의료라는 과학이 가져야 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을 좀 포함하고 있죠. 특히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본인의 논리성과 현실적 맥락에 적합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료 윤리 문제, 직업관, 인간관, 윤리관. 이게 인문학적인 소양들 포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직업이 앞으로 가질 전망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숙지하고 있겠지만 인간관이라는 거는요. 좀 다른 형태로 결국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은 학생들이 좀 단단하게 가질 수 있는 건데 인간은 행복해야 됩니다. 인간이 기계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인물이 추구해야 되는 바 혹은 다른 사람들 구성원이나 혹은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혹은 어떤 방향을 가지는지를 사실 많은 문학 작품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축소판처럼요. 근데 그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혹은 그 배경과 현대를 비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장 심오한 질문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개인과 사회라는 형태이죠. 그랬을 때 개인과 사회라는 이 두 개의 큰 키워드의 관계를 고민해본 학생들은 인간관을 잘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혹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이냐 같은 부분에 조금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결국 질문이 있었을 때 질문 하나 쳐내면 다음 질문 어려운데 다행이다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멀티플 미니 인터뷰즈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하나의 답변을 했다. 그럼 그 답변 안에 있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다음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요 혹은 그렇게 해야 피해를 받는 사람이 최소니까요. 이 정도로 그냥 얼버무리고 때우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안에는 일종의 그 학생의 철학을 보는 건데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의료인 혹은 의대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들을 미리 좀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봐요. 어떤 인생에서의 시련은 무엇인가?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나? 시련의 극복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시련이 온다면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해안을 찾았는가? 그것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아이비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학 작품 속의 인물들은 어떤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곤란함과 극복과 성장 같은 형태를 분명히 띠고 있어요. 좀 일반화이긴 하지만요.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이거를 읽은 독자가 배워나가는 것들과 거의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 어려웠던 일 혹은 그 어려운 일이 가진 의미화를 할 때는 어떤 일반화를 할 만큼의 좀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여기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텍스트 이해력과 어휘력 플러스 논리적 판단과 문학 비문학 독해력. 사실 의대라든지 굉장히 이제 이과형 인재로서의 스펙들을 갖춘 학생이라 해도 인간을 이해했는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지, 혹은 개인의 어떤 힘듦이나 아픔에 대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굉장히 검증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어떤 SF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계에 대한 매혹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좀 고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KNS IB 잉글리시는 융합적 사고와 학습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게 그냥 그 한 단어가 가지는 거창한 느낌도 있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히 필요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한 숟가락 떠 먹여줬을 때 약처럼 꿀꺽 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꾸준히 매일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어떤 기간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때 체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체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외대부고에 가서 하나고에 가서 대원외고에 가서 의대 면접장에 가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벼락치기로는 안 됩니다. 유기적인 과정이고요. 어떤 관점이고 논점이에요. 논리력,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기르는 데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그만큼의 좋은 배움의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어떤 교습의 과정이 필요해요. 언제든 저희는 개별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 학원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개별 학생의 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